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MWC 2018 얘기해 주신다고 얘기는 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게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이게 매년에 이런 똑같이 반복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름 4, 5년째 하기 때문에 똑같은 코너를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거가 되겠고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줄임말 MWC가 되겠습니다. 주최하는 것은 이제 그 DSMA라고 해갖고요. 이쪽에서 주최하는 거죠.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정보통신 산업 전시회다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또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MWC 자체를 좀 친숙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제 매년 제가 매년 보면 이게 딱 홈페이지 가면 작년에 얼마보다 더 늘어났다 얘기 하나인데요. 네. 작년에 200개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8개국으로 좀 늘어났고요. 예. 참가자가 작년에 10만 1000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0만 8000명. 이거 뭐 이게 정말 우리가 세보지 않았고 아직 알 수 없으나 뭐 대충 예약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체는 작년에 2100개였는데요. 올해 2300개 기업이 늘어날 거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2월 26일부터 네. 3월 1일까지 하는 행사. 이렇게 이게 뭐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가 딱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캡처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MWC의 최대 관심사 키워드는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최대의 그거는 이제 핸드폰에 스마트폰이 어떻게 새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큰 틀의 기술에 보면 5G다. 아, 역시. 작년에는 이제 이런 건 작년에는 말로만 했다. 네. 그리고 약간 보여주려고 말랐겠다 그러면 올해는 현실화됐다는 것이 큰 화두가 되겠고요. 예.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런 걸 보여준다. 기술 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에서 네. 일부 지역이지만 5G를 보여준 거 아니까 예. 현실화 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각종 통신망, 이런 거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각사가 이제 목숨 걸고 하는 플래그십 모델의 경쟁적인 공개가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조금 이제 CPU 쪽이 되겠지만, 모바일 쪽이 되겠지만,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845가 뭐 관심권에 있겠고요. 노키아라든가요. 그리고 블랙베리에서도 하이엔드 제품을 작년에도 나름 냈었는데요. 올해도 그 관련된 것들이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IT 전반이랄지 아니면 주식 시장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5G에 대한 관심도 참 많을 텐데 네, 일반인 대다수는 오히려 여기에서 어떤 신제품이 나올까, 특히 뭐 삼성 같은 경우에 항상 뭐 개막하기 하루 전에 공개 행사 열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이미 초청장을 보내놨고요. 2월 25일 하루 전이니까요. 네. 2월 25일 날 갤럭시 S9을 한다고 언팩 행사라면서 이미 초대장에서 관련된 거. 이게 이미지 자체가 리디자인 돼갖고 딱 나온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 첫 마디에 더 카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던 5G가 이제 전체적으로 통통신 쪽이 되겠고요. 스마트폰의 핵심은 카메라다. 그가 올해 큰 화두가 될 거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갤럭시 S9의 주요 포인트, 물론 지금까지 뭐 공개된 지 완전히 공개된 지 없는데 이럴 것이다라고 지금 관련된 뭐 사이트가 워낙 많으니까요.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진보된 카메라 테크놀로지가 이제 전면에 부상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퀄컴사의 스냅드래곤이 웬만한 또 하이엔드 제품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저도 좀 특이한데, 이거 뭐 그 기사에 나온 거, 해외 거를 제가 봤는데요. 후면 카메라 쪽에 지문 인식 장치가 LG에 그런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까지는 옆에 달려 있다 보니까 카메라에 지문이 많이 묻는다고 해서 밑으로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모르겠어요. 그거 앞에 붙어 있는 것 같고요. 배터리의 성능이 향상됐다 얘기하겠는데요.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서도 카메라 쪽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기술적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을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면 1200만 화소 그리고 전면 800만 화소가 장착될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갤럭시 S9은 싱글 카메라, S9 플러스라고 또 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듀얼 카메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조리개값 이런 건 뭐 제가 정말 잘 모르는 분야인데 f1.5까지 나온다는데요. 1.5면 진짜 밝은 조리개거든요. 보통 DSLR도 1.8이면 되게 밝은 렌즈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 1.5면 이게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밝은 겁니다. 그래서 DSLR급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V30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그 LG 시리즈가 1.6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해외 뉴스를 보면 1.6이었고요. 초고속 카메라가 영상을 초당 약 1000프레임으로 찍어주는 슈퍼 슬로우 모션. 어디다 쓰는지 제가 진짜 궁금한데요. 하여튼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3D 센서들이 채용된 다양한 촬영 기술이 들어갈 것이다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런 거 나오면 이걸 갖고 영화 찍는 분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이제 취미로 많이 찍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카메라가 올해 전반적인 화두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카메라가 뭐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과연 뭐 LG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LG의 공세는 또 어떤가요? LG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LG가 항상 보면 카메라 강하다는 얘기 나오는데 네. 이번에는 V30 제품 시리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나왔었는데요. 최근 2년 동안에 G 시리즈를 했었는데요. V30 시리즈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8년 V30을 공개하는데요. V30S가 될지 V30 아이코닉이 될지 정확한 명칭은 안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AI 있죠. 인공지능. 네. 이게 또 기가 막힌데요. 인공지능을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잠깐 화면이 앞서 잠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보면 핵심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요새 졸업식철 아닙니까? 네. 졸업식철에 졸업하는 친구를 보고 사진 이렇게 부케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네. 딱 찍으면 부케에 맞게 아주 자동적으로 더 인공지능 화면이라는 걸 말해주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왔는데요. 이런 거죠. 말로 하는데요. 나를 예쁘게 뽀사시하게 찍어달라 말하면 네. 그렇게 찍어준다는 거예요. 찍고 나서 우리가 뭐 선택 모드하고 뭐 아이폰 핸드폰, 삼성 거 이렇게 누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미리 먼저 말로 AI, 구글 어시스턴트를 해서 바로 거기서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은 이번에 스펙으로 경쟁하면 LG는 감성과 인공지능으로 이번에 V30으로 내한다. 그래서 양쪽 약간 뭔가 좀 핀트 다르지만 결국은 두 개의 양사 모두 카메라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신제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 경쟁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블랙베리가 이번에 또 늘상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블랙베리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쓰지만 이게 블랙버스는 세계 최초 쿼리 자판을 쓴 걸로 유명했고요. 여전히 블랙버리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유럽에서 관공서 공무원들이 결국은 어찌됐건 안전하다 그런 그렇죠. 이미지가 네. 있고 자체 OS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블랙버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게 더 키1이 작년에 워낙 히트를 쳤습니다. 그 업종에서는요. 후속 제품이 기대되고 있고요. 소니에는 엑스페리아 XG 프로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신제품들을 또 쫓아가보는 재미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다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증권가에서 보는 MWC 2018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많이 안 나서 저희가 항상 조금 한 발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네.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KB증권에서는 갤럭시 S9의 수요가 예상을 넘어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항상 뭐 예상은 넘어섰는데 뭐 예상보다 안 된 적이 워낙 많았었는데요. 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DSL 수준의 카메라 성능 기대된다. 그리고 네. 아이폰 X가 뭔지 모르지만 차별화된 강점을 기대된답니다. 제가 딱 봐서 이거 애널리스트는 갤럭시 시리즈를 쓰는 분 같아요. 상당히 좋게 썼어요, 제가 보기에. 네. 그리고 잠재 교체 고객이 5천만 대 예. 그 수요가요. 그리고 긍정적인 판매 환경이 되면서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기가 LG는 LG노트 얘기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삼성전기인데 최근에 여하튼 삼성 S9 기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한 매수 의견이 지금 이 레포트의 핵심 포인트다. 두 종목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폰을 쓰는 위원님의 시각은 MWC 어떠세요? 저는 늘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좀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됐건 SK하이닉스가 됐건 저는 IT 대형들을 지금도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비중은 아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작년에 60에서 70% 더해다 많이 사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40에서 50% 정도를. 네. 그게 왜냐하면 40% 우리나라 KRX 300의 지금 비중이거든요. 권고 비중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하는 정도. 왜냐하면 작년만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 주도력은 전 분명히 없다라고 믿는 한 명이거든요. 예.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는 건 삼성전기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지만 어찌됐건 LG노텍 이런 것들이 어디랑 상관없이 올해 3D 인식 이런 페이스 아이디는 어디나 많이 쓸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수많은 자동화 기기에 폭넓게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IT 주식 관심 갖고 보시라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MWC와 관련된 또 IT 업종들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